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단순한 편향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서울법대, 김앤장, 그리고 사법 권력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는 직위원 판사와 조희대 대법관이 있습니다. 직위원은 윤석열에 대한 불구속 상태를 결정하면서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아예 무시해버렸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직위원은 이를 시간 단위로 왜곡해 윤석열을 3월 7일 0시에 석방시켜버렸는데요.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법 왜곡이고 명백한 특혜인 거죠. 더 황당한 건 직위원 본인이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도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는 점인데요. 자기 손으로 써놓은 법 해설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까지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판사가 아니라 윤석열 개인 변호사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구속 취소 이후에 그 구속을 다시 취소할 만한 사유가 지금 발생했어요. 왜냐?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다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만 가지고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은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하고 검찰은 구속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 보십시오. 지금 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그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개 재판의 예외인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공개 재판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국민은 지금 그게 그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이렇게 이끈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건 내란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공개로 재판을 하면서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재판 공개의 예외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쭉 보고 그 재판 진행 일정을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공판기를 정해놨어요. 이게 재판을 그러면 언제까지 끌겠다는 겁니까? 이게 풀어주고 뭐 서서히 뭐 합니까? 양쪽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후의 재판 과정도 말 그대로 황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위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언론 촬영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몰래 법원에 출입했는데요. 박근혜도 이명박도 전두환도 모두 카메라 앞에 나와 재판을 받았는데 유독 윤석열만은 예외였습니다. 공판 일정도 기가 막힌데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재판이 고작 3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심리도 없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무려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미뤄놓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황제 재판 수준이 아니라 법원 전체가 윤석열 사수부대로 전락하고 만 건데요. 직위원은 더 이상 법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법률비서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직원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직위원이 고급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고급 술 접대를 받았고 장소와 금액, 함께 있었던 인물까지 모두 확인됐다는 구체적인 제보였습니다. 계산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확인됐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품위 유지 위반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뇌물죄입니다. 하지만 직위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여전히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붕괴인 거죠. 지금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법파견부가 돼버린 겁니다. 이 문제는 직위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 뒤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조희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희대의 판결이자 희대의 난이었습니다. 사건 기록만 무려 7만 쪽이 넘는데요. 7만 쪽을 9일 만에 정리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누가 봐도 사전에 각본이 짜인 재판입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이나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건, 김건희의 국고 유용 의혹 같은 사안에 대해선 이런 방어조차 없는데요. 이재명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윤석열 관련 사건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입니까? 이게 정의일까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예민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데 그리고 그 내면사님 이런 다음 종료는 내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더 심각한 건 조희대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최근 나온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는 윤석열 측 인사들과 비공식 자리를 갖고 이재명 제거를 논의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전 경찰청장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이대가 이재명 사건은 사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 쿠데타이자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이대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송경근, 김도균, 김주옥, 노행남 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에 나서며 더 이상 이런 대법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서울법대와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왔고 그 카르텔이 작동한 겁니다. 윤석열 조이대 직위원 한덕수, 김주현, 서석호, 심우정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사법부를 총동원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요.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 대한민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20년을 근무했던 이인자 서석호 변호사는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과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한독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주현 민정수석 두 사람은 역시 서석호 변호사와 같은 김앤장 출신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는 조이대 대법원장과는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습니다.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한강에서 반려견 산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적폐 기득권 카르텔이 꺼리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자들, 이들 7명의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은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의 공범들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비율이 70%를 넘겼습니다. SNS에는 직위원 파면과 종합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종합특검이 도입돼야 하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직위원, 조이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사법 카르텔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이제는 뿌리째 도려내야 하는데요. 마침 그때가 지금인 거죠. 사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판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존립을 건 전쟁인데요. 지금 이 싸움을 외면한다면 법도 정의도 국민의 권리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데요. 지금이 바로 정의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